뭐 쉬우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두 번째는 요거죠. 요때는 뭐냐면 밑에 참 산, 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난에 6개가 형성이 되죠. 그럼 요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난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예, 지, 지, 천의 반대지니까 태계 반대가 이렇게 되죠. 지 밑에는 산이잖아요. 지, 산, 예, 겸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겸자예요? 겸손할 겸, 낮아질 겸. 일치상겸이 나오면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산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기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반대가 이걸 아시잖아요. 이건 나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요. 천택이니까 얘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냐면 앞으로 나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산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걸 요걸 빼버리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시자예요. 주검 시자예요. 시체 시자. 요거는 시자잖아요. 원래 죽을 시자 이게. 시자 밑에 복자가 들어갔죠. 아까 거듭 복자잖아.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은 리라 그랬죠. 이게 이력서 쪽에 요게 밟을 리자예요. 밟을 리자, 쫓을 리자 그렇게 쓰는데 이력이란 말은 뭐냐면 밟아가는 발자취를 얘기해요. 걸어가는 발자취를 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는 뭐냐면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종한다. 자, 하늘과 못이잖아요. 자, 밑에는 못이고 위에는 하늘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못 속에 그대로 비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못은 다 열어놓고 하늘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원체 강해. 이렇게 밝고 강한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들어봤자 아무 국물 하나 나올 수가 없어. 이 태는 뭐냐면 가뜩이나 음이 약하잖아요. 약한 음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시건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따르는 거죠. 이것도 역시 겸이니까 낮아졌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양이 낮아진 거예요. 이건 음이 낮아진 거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낮아진 건 뭐냐면 양이라는 놈은 낮아져도 항상 올라가려는 기질이 강해.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도 언제 두고 보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천택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진짜 마음부터 우러나와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극과 극의 이렇게. 고요함, 산은 고요해요 원래. 고요하고 그 다음에 뜻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계가 나오면은 이 개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는 어두워 이렇게 음이니까 위는 밝아요. 그러니까 엎은 그 도인이 산 끝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휴 저놈들 쟤들 지구받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왜냐면 양이니까 계속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은 뜻을 세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돛닦는 사람이야. 이 반대가 뭐냐면은 태잖아요. 이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이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짐승으로만이 양이라 했죠. 이거 개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안정을 가리키는 건 가리킨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것도 안정이고 이것도 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안정이고 이건 영적인 안정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합했을 적에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참다운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게 합하면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합한 것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합한 것도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이거는 선택선이고 이건 손해본데 이거는 다할 함자죠.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감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 감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함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다 마음 순자를 붙이면 느낄 감자가 되고 이제. 근데 이거는 손해래요. 선택선. 그러니까 밑에 못이 있고 위에 산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산을 갖다 위에 그리고 밑에 잔잔하게 호수가 그리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건 손해래. 그 64개 중에서 손하고 익하고 두 가지가 있죠. 손에 끼치는 개가 이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익을 끼치는 개는 이거죠. 위에는 풍이고 밑에는 내죠. 풍내 이기라 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손하고 이게 해당하는 거는. 그 현무경 참머리가 이제 이자사무 손자사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 두 개를 가리킨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손과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지천태하고 천집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천태, 천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개를 갖다가 요게 건천에서 요거 하나 위로 싹 올려봐. 이렇게 올려요. 요걸. 그럼 뭐가 돼요? 요거잖아. 요 양면을 갖다 하나 올려버려요. 그럼 요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에서 보면은 자기 거 하나 올려줬잖아요. 그게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줬어. 똑같이 건께에서 하나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한 건데 밑에서 하나를 위로 올려주면 그건 손해라고요. 근데 위에서 밑을 도와주면 이기라 그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생각을 해보세요. 64개 그 손계 있게 그 해설을 한 게 주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어차피 나올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자, 여기는 화택이죠. 화택. 위에는 태양이고 밑에는 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위에 태양이 비치는 형태예요. 못 위에 태양이 비쳐. 태양이 네 군데서 비치죠? 네 군데인가? 사실 8군데예요. 태양이 비치는 게. 예를 들자면은 하늘 위에서 비치면 화천이죠. 또 모대에서 비치면 태기 돼버려. 또 태양 위에서 못이 있으면 태화역이 돼버려요. 그 8가지야 전부 다가. 그러니까 그 궤 자체가 궤 자체는 항상 8방면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뭐냐, 화택들아, 못 위에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그럼 아까 하늘 위에 태양이 비친 것은 택화액이 아직 안 나왔지 이제 보니까. 그런데 그 아까 뭐가 나왔나? 그래, 아직 처음 나오네 이제 보니까. 풍수산집 맞네. 자, 화택 하면은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요건 이제 10번째 청강계자죠. 이게 원래는 이 계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화살 있잖아요. 이게. 화살 이렇게 어금 맡긴 거 이렇게 쏘았는데 이렇게 서로 막 어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자는 원래 어금 맡기다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라고도 부르고 귀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금 맡길 귀자예요. 사팔뜨기 귀자 그렇게 눈목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반대를 보세요. 여기 화니까 수죠. 이렇게 되죠. 택의 반대가 산이니까 그 수, 산, 권이죠. 요거는 원래 찰한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얼음빙자죠. 그 밑에 이제 발격자가 들어간 거니까 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얼어 터진 거야. 발이 얼어 터지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쩔름쩔름 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쩌뚝거릴 건자예요. 쩔름거릴 건자. 이거는 쩔름쩔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산.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위에 이제 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숫개는 뭐냐면은 감개는 항상 물은 물이로 돼. 택도 물이잖아요. 뭣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한데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같은 물이지만 이 감개는 뭐냐면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 있는 물, 차가운 물.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자꾸 얼리는 거예요. 그 모택은 뭐냐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양기가 강하잖아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풀어주는 거. 근데 이놈은 다 얼리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수, 산 위에 물이 있는데 뭐냐면 얼어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해. 흐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권이라 해요. 그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보세요. 화택기구가 있어요. 못이죠. 위에는 태양이 있어. 큰 불. 그럼 불은 뭐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택은 못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은 그냥 항상 고여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위에 태양이 떴어. 그러니까 얼마나 광경이 아름다워. 근데 교류가 없잖아요.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이 뭐냐면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아. 수, 산, 그래서 산 자체가 음이니까 양이니까 개 자체가 음이죠. 산개는 음개야. 본래 그 성질 자체가. 근데 이제 소남이라서 막내 아들이라서 양으로 표현하죠. 그거는 형상을 본 거야. 근데 본래 본질은 음이 강해요. 이게 음이잖아요. 그 음이 강하기 때문에 형상은 뾰족한 그 양이라고 할지 몰라도 항상 그 자리에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 게 양입니까 음입니까? 당연히 음이지. 근데 택에는 뭐냐면은 묶여있는 것 같아도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태견에 이렇게 보면 고요하니까 음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양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 그러면은 화택기는 뭐냐면은 화택기나 수상권이나 둘 다 뭐냐면은 교류가 없는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 화택기는 뭐냐면은 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여 있고 거기서 뭐냐면 양이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화택기를 갖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택파지 이제 위에는 택이 있고 밑에는 화가 있어요. 이렇게 화 태양은 위로 가려고 하고 연못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그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 교류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혁이다. 혁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택기하고는 정반대가 되겠죠. 화택기는 서로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택파역은 이제는 서로 부딪히니까 모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암시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산을 뒤집어봐. 그러면 그렇죠. 몸이죠. 이렇게 쓰던가. 안 썼어. 이게 이제 어리석을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아직 환하게 밝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의 교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밑에서는 물이 고여 있어요. 산이잖아요. 산은 교류가 안 일어나네.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이게. 그래도 이거보다 나아요. 이거는 뭐냐면 산이 올라갈 수는 여지가 없어. 확 막아버렸어. 이거는 지금 이 감개가 있으면은 막힌 거예요. 항상 감개는 산이 올라가고 싶어도 위에서 확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절름거리를 건자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산이 올라가는 걸 막지는 못하거든. 하지만 아직까지 어둡잖아요. 이게 어두우니까 제가 어릴 목자, 어리석을 목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택화의 그 다음에 화택기요. 그 다음에 요거 택. 위에서 번개가 치고 밑에서는 연못이 있죠. 연못 위에 그냥 번개가 쳐대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4개가 들어가면 항상 뭐냐면은 새로운 출발을 가르쳐. 음에서 양이 출발하는 거니까 항상 새로운 출발을 가르쳐요. 4가 들어가면은. 근데 택은 뭐냐면 고여있는 거든 잔잔한 가운데서 무언가 벼락이 내리쳐.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괴의 이름을 갖다 뭐라 불러요? 택? 예, 귀매. 이건 돌아갈 글자잖아요. 뭐가 돌아가냐면 누이 매자거든. 누이가 돌아간다. 그 시집 간다는 얘기니까. 누이가 돌아간다는 거는 제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시집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 적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내택기매가 나오면 시집 가느냐. 여기 그런 나와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럼 요 반대는 뇌의 반대는 풍이죠. 택의 반대는 산이라. 바람이 산 꼭대기에서 부는 거예요. 그걸 점점
점점 나아간다는 얘기. 점점 점자 얘기. 급속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까 뇌태 끼면은 급격히 길어지는 거예요. 산은 뭐냐면은 부동이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 있는데 위에서 바람이 불어. 이제 바람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야. 이제 네가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냐고 자꾸 뺨따기 한번 때려보고 머리 쓰다듬어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차츰차츰 무너져요. 그 다음에 요건가? 택. 요건 이제 중부라 그러죠. 가운데 중자고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요 부자인데 요거는 아들 자자고 뒤에 거는 요거예요. 요거. 조자예요. 손톱 조자죠. 손톱 발톱 조자예요. 손톱이나 발톱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톱이나 발톱으로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새가 있잖아요. 부리로다가 자기 자녀 이렇게 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형문자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가장 믿음직한 상태예요. 그래서 믿을 부자 이렇게 중심에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깹니다. 이게 풍택중부는. 그러니까 그 못이 있는데 못 뒤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뇌태 끼면은 뭐냐면 살랑살랑 부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버린 거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풍택중부도 변화는 변하죠. 바람이 부니까. 근데 살랑살랑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풍택중부의 반대가 풍의 반대가 네. 뇌죠. 뇌. 그 다음에 요거는 산이죠. 뇌산 소과가 이제 소과. 대과는 이제 실수가 크다는 얘기죠. 소과는 별로 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뇌산. 산 위에 뇌가 번개가 내려치는 거죠. 그거는 별로 그 벼락을 맞아도 별로 큰 지장이 없어요. 산 위에다가 벼락이 콩콩 내려쳐봐. 무슨 지장이 있어. 산은 본래 그런 놈인데. 근데 벼락이 예를 들어서 그 물에다 내리친다면 그 위에는 뇌고 밑에는 수야. 그 뇌수? 그건 해라 그러죠. 무슨 해자냐면은 이렇게 해석한다. 풀해자죠.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면은 아까 수께는 뭐냐면 얼어 있는 상태를 했잖아. 차갑게. 그걸 갖다 번개가 내려쳐버려. 그러니까 다 풀려야지. 그러니까 같은 번개라고 해도 어디에 내려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산 꼭대기에 내려쳐봐요. 별 타격 없어. 근데 이 주의할 때 이 해자가 이게 뿔각자죠? 뿔각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본래 해자는 이렇게 안 써요. 본래 해자는 뿔각자에다가 칼도자에다 소자를 하거든.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칼로 잡아가지고 뿔을 이렇게 발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각조각 이렇게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본래 해자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썼어요. 이건 뭐예요? 옆에 붙은 거. 양양자죠. 근데 이걸 약자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 자는 본래 옥편에 없는 글자예요. 옥편에 없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증상께서 써서 저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소를 갖다 잡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는 뭐냐, 선천 물질계에서 해자 축구라잖아요. 북방. 이제는 남방으로 옮겼잖아요. 사오미라. 이제는 그러니까 양의 시대로, 가을은 양의 시대잖아요. 그걸 일러주려고 한 거예요. 양의 시대에서 다 풀린다. 그래서 내세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수택. 수택 하면은 맞이절자죠. 밑에는 못이 있고 위에는 얼었어. 근데 그게 왜 맞이절이라 그래?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반대되는 거. 수택의 반대가 화. 예. 화산 여. 그러니까 수택절이 이해가 안 되면 화산여를 갖다 공부하게. 수택, 화산. 화산은 뭐냐면은 산 꼭대기에서 태양이 도달하는 형상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태양이 떠올라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그네, 이게 나그네 여자거든요. 떠날 여자 나그네 여자예요. 근데 왜 나그네 여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여있는 거 원래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있는 거. 그걸 갖다 깨뜨리고 올라간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난다는 얘기지. 그럼 수택절은 뭐냐면 이거하고 반대거든요. 떠나지 못하는 게 그거는요.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거고, 수택절은 뭐냐면 더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뭐라 하냐면 절도를 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도가 있다. 그러니까 보기는 좋을 줄 몰라도 그 내용 구성원들은 죽을 맛이지 이제. 그 군대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의장대야. 이제 맨날 이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이제 이거 굉장히 죽어가야긴 하더라. 그 다음에 손 아까 했죠. 왜 손해라 했어요? 자, 밑에서 위로 올린 게 손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게 손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손해라는 얘기인가 지금? 네. 그게 왜 손해가 나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거든. 요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지천태고 요건 천집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 올라간 게 산태손이죠. 지금 올라간 게. 그 지천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깨지면 손해란 얘기야. 그게 깨지는 게. 이거는 깨져야 돼요. 천집이라는.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하면 깨지잖아. 그럼 이기도 하는 얘기야 이제. 이 천집의 개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복희도에 있었잖아요. 일권천하고 팔권지가 위에는 천이고 밑에는 지니까 천집이야. 용담도는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집이 아니라 지천태가 와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택. 이렇게 무슨 임자요? 임할 임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는 걸 임한다 그래요. 군림한다. 이제 앞에다 군자를 집어넣으면 더 좋아. 이제 군림한다. 그러면 큰 세력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쪽 라인에서 보면 맨 위가 뭐냐면 지천태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지탱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 요 라인만. 그 다음에 이제 지풍승 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양이 하나 더 칠하고 더 강해졌죠. 이게 지금 더 강해졌죠. 이거 완벽해진 거야 지금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또 유출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지탱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제일 약한 게 이거죠. 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색깔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뢰법계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법계가 나오면 뭐냐면은 선구자가 이거는 선구자가 굉장히 힘든 거야 본래가. 그 지화명일은 뭐냐면은 더 강해졌잖아요. 강해졌는데 그걸 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명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오랑캐 있잖아. 그 밝음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랑캐가 되어버렸다 그런 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양이 땅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태양이 반대로 하면은 화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을 밝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거는 어두워졌어 이렇게. 하지만 이거보다 양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자기 세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개나 돼 있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막강한 거죠.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것도 한번 보면 이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거는 지풍이잖아요. 바람이 땅 위에서 불면 풍지관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됐어요. 바람이 땅 밑에서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갑갑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승이다 이렇게 해요. 요거는 무슨 승자예요? 밑에다가 위에다가 태양을 붙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고 요거만 있어요. 요거는 되승자야. 한 대, 두 대 할 적에. 그러니까 규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격화. 어떤 틀 속에다 집어넣은 거. 곤이나 땅속에다 집어넣잖아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야. 원래 바람이니까.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수잖아요. 이제 스승사자거든요. 땅속에 지금 지하수가 있는 거잖아요. 땅속에 지하수가 있는데 이건 얼은 거라 지금 이렇게 땅속이 차가운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그 곤인 상태에서 중앙으로 일량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뭐냐면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발을 갖다가 지수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희도에서 문학도로 넘어갈 적에 8권지 있잖아요. 8권지짜리로 일감수가 들어가요. 그게 지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항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개 이름이 지수사예요. 그럼 문항도에서 왜 첫 번째를 갖다 지수사로 만들었느냐? 문항도는 뭐냐면은 만물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거든. 모든 변화의 으뜸이 뭐냐면은 항상 지수로 출발한다. 그걸 얘기해요. 그 어떤 변화를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라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그 스승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다 이렇게 밝아졌을 때는 스승이 무슨 필요 있어? 스승은 본래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많은 무리를 거서 사단이라 알아요. 지금 여단, 사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그네 역자가 그 군대 용어예요. 본래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중앙이잖아요. 지금 중심에 중도를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스승이야. 만약 이 중도까지 없었으면 그건 암흑 세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스승 살아야겠지. 그 다음에 지산, 아까 지산 경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빠져서. 그 다음에 지금 짙게 얘기한 거고 산계도 마찬가지야. 산천대추, 그 다음에 산택선, 산화, 산택선은 조금 아까 해서 산화, 산화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 분이라고도 있다 보니까 이제 분도 되고 비도 되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밑에 조개패가 있어요. 조개는 돈을 가르치는 재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름답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꾸밀 빗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외세 있잖아요. 외형을 갖다 자꾸 그 화려시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거, 그걸 산화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는 산인데 밑에는 화예요. 그 산이라는 놈은 뭐냐면 본래 단다는 거야. 이게 단다는 건데 그 부드러움의 반대가 산이에요. 본래가 화는 부드러운 거고 그 굳어있는 걸 갖다가 녹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칠해. 그러니까 아무튼 형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삼합이라 해요. 그 천태파괴, 그다음 산내. 산내는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턱 있자, 턱 있자. 요 모습이 요 6개, 5개 있잖아요. 요거 아니 4개. 하나, 둘, 셋, 넷. 음계가 4개죠. 음료가. 이게 전부 다 이빨 있잖아요. 이빨의 모양이잖아요. 요건 턱이라 지금. 턱 속에 이빨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내 이는 뭐냐면은 씹어먹는 거예요. 이렇게요. 양이 전부 다 이렇게 밖에 있어가지고 음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됐다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전부 다 갇혔잖아요. 음에 의해서 택, 풍,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죠. 태풍 대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풍 대과. 그 다음에 산풍, 산은 단단한 건데 밑에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좀 먹는 거예요. 이제 벌레가 새로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벌레 고자라 그러죠. 벌레 중자 3개 쓰고 그릇 명자. 이게 쟁반에 이게 그릇이거든요. 쟁반에 벌레들이 특식을 지르는 거예요. 그 선풍구개가 나오면은 어떤 조직에 와야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벌레들이 좀더덕들이 특식을 시다고 하는 게 선풍구개라고 해요.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선풍구개가 나왔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수, 천수, 산수멍 있죠. 그런 식으로 그 나머지도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어떤 거 할까? 못한 거. 어떤 건지 모르죠 지금. 나도 몰라. 바깥 나올
어차피 이 64개는 문학도 해설할 때 다시 또 나와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이 64개를 한 5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8개만 가지고 이렇게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8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형체예요. 예를 들자면 나를 얘기할 적에 나를 갖다 누군가 알아보고 또 내가 나를 갖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가 없는데 그 사람 뭐 어떻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몸뚱이가 뭐냐면 그게 형체란 말이에요. 그 형체는 8등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8개는 내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과 영혼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간지예요. 간지고 그 다음에 숫자예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8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얼마만큼 그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법기도 문학도 영락도 숫자하고 이제 같이 돌아 다음부터 시간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제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만큼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